자, 허준은요. 중종 제위 시절인 1539년 양천 허씨 가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시를 생각하면은 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허준은 이제 그 당시 그 잘 나가고 계시던 그 수령님의 여자 몸종이 있었는데 애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최배자식은 그 당시 정말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했고, 그렇죠. 그 사람을 갖다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못된 놈들하고 어울리고 놀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약재를 밀무역하는 데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드라마에서 허준은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천민이었습니다. 천민인 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신세 한탄하다가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실제 허준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지 한번 보시죠. 천성이 총민하고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유학과 역사학을 두루 꿰뚫었다. 역사까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니까 실제 허준의 어린 시절 어땠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똑똑하고 학생. 공부 잘하는. 그죠? 네. 실제 허준은 어머니가 첩인 건 사실이에요. 온 사실이에요. 근데 드라마와 좀 다르게 허준은 집에서 공부를 좋아해도 되고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서자라서 구박받거나 내쳐지지 않았다. 않았다. 아 잠깐 그러면 그 한약재 뭐 밀무역 이건요. 이것도 다 예, 전부 다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허구이죠. 실제 많은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허준의 어머니는 천한 종이 아니었고 아주 쟁쟁한 양반 가문의 서녀였습니다. 그 천민으로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드라마적인 요소일 뿐이지 실제 역사 사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와 일단 시작부터가 다른데요? 왜냐면은 갑출하고 밀무역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도 한의사가 되었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눈물 슬프다고 하셨는데 연기하신 거네요? 네,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일선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이모근 씨는 지금 드라마에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허. 두 가지 역사를 지금 저희가 왔다 갔다 그럼요, 하다 그럼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선 시대는요 첩의 자식이라도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얼 들어보셨죠? 서얼. 헐, 맞아요. 그렇다면 서자와 얼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어머니 집안. 맞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천민일 경우 자식은 얼자.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는 서자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허준의 신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얼자. 얼자죠. 그리고 실제 허준은 양반집 서자이자 중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집안에선 잘 지냈다고 해도 조선 사회에서 서자로 사는 거 어땠을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집안에서만 딱 괜찮은데 나가면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허준 자신이 서자인 걸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신분 사회에서 출세를 한다라는 것은 문관으로 나가가지고서 정계에 입문해서 지도자가 되는 건데 경국대전에 보면은 서울 출신은 문과에 응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초시인 생원 진사도 될 수 없었죠. 대신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의관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직 잡직이라고 부르는 데는 관직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높았던 의학의 길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의관을 택한 거구나. 그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이 변변한 관직도 못 가진 채 허준은 30살을 맞이합니다. 와 30살. 그러니까요. 그런 허준에게 어느 날
어두운 터널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드라마 속 허준을 제자로 받아준 인물 유이태입니다. 그 마지막에 유서 쓰고 유서를 남기신 분이시죠. 본인의 몸을 내어준 스승님. 맞습니다. 드라마에선 변변한 직업도 없던 허준이 명의 유이태를 만나서 의학에 입문하는 걸로 드라마에선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이제 살겠다 이거지. 선생님도 의술을 배우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속셈은 있었는데 나는 저렇게 허준처럼 멋지게 눈에 띄지는 못했지. 그냥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청소나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줄을 이렇게 쭉 환자들 줄 서 있으면은 그냥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 하는 병부잡이였어요. 이제 그 병부에다 그걸 갖다 이제 기록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뭐 어쩌고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허준에게 참된 의사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유이태. 그런데 이런 유이태에게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분이에요? 비밀이요? 이게 진짜 충격인데.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 교수님. 숨겨진 아들. 유이태가 과연 허준의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죠. 예. 유이태는 허준보다도 100년 훨씬 지나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 아니 말도 안 되는데. 허준의 숙종 때의 실존 인물인데 예. 야사에 따르면 유이태가 허준의 스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소설 작가께서 네. 그 야사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갖고서 허준의 스승으로 유이태를. 예?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유이태 그분은 그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을 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참 정상이죠. 손자의 손자.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한달 차이 나는 사람인데. 그렇죠. 사실 유이태의 존재도 허준이 당대 의원의 제자가 되는 것도 모두 드라마적 상상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상상이에요, 상상. 그럼 이거 네. 몸 내어주는 것도 상상이겠네요? 당연하죠. 아니 동명이 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설마. 이거는 아, 그게 최고의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드라마 속이 아닌 실제 청년 허준 30쯤 뭘 하고 있었을까? 선조가 제위하고 다스리던 1568년 무렵 30살의 허준은요, 관직도 없었고요, 앞날에 대한 고민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좌절했던 허준은요,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긴 합니다. 누구요? 이 인물이었습니다. 유희춘. 자, 이 유희춘은요, 선조가 즉위하기 전 왕자 시절 선조를 가르쳤던 스승이에요. 스승. 허준이 찾아갈 무렵 유희춘은요, 왕 경연에 참석하는 정사품, 홍문관, 은교란 관직에 있었는데요. 허준은요, 이런 유희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당시엔 엄청나게 비쌌던 책을요,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가까워지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허준이 이렇게 책을 주면서까지 유희춘과 좀 친해지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허준이 처음 유희춘을 만나러 갈 때 아주 비싼 책을 갖다가 들고 가는데 그걸 통해 가셔서 나도 이만큼 독서 능력과 학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유희춘한테 보임과 동시에 고위 관리는 신원 보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과거 시험을 봐도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지만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 바로 유희춘은 그러한 관직에 있었던 거죠. 그걸 노린 거네요. 그렇죠. 허준은 꼭 문과가 아니라도 관직을 얻기 위해 과거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